좋아요. 두 번째 사연 한번 뽑아볼 건데, 마왕이 형님이 한번 돌려주시죠. 무스 씨, 예. 먼저 뽑아보세요. 머리망. 머리망. 네. 머리망, 그거는 이제 여성분들의 아이템이잖아요. 그 신조어 있죠, 무스망. 무스망이요? 아, 무스망했다고요?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머리망은 그러니까 머리를 좀 단정하게 조금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좀 그죠. 단정 그걸 많이 보일 수 있는 거. 가발 쓰기 전에 이거 망 쓰고서 쓰잖아요. 네네네. 아, 그런 그거, 것도 그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그것도 있지만, 긴 머리이신 분들 일할 때 뒤에 이렇게 드는 거. 좀 단정하게 보일 수 있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그거 저는 어머님이 쓰시는 거는 한 번 봤어요. 그거 말고는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안 쓰죠. 머리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니까 좀 하는 말인데, 우리는 뭐 이런 아이템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아이템을 쓴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관리하기 위한 뭐 아이템인데, 혹시 무스 씨나 마왕이 형님은 머리에 쓰는 아이템 같은 거나 뭐 관리 방법이 있나요? 머리띠를 하긴 하죠. 운동할 때. 축구 같은 거 할 때 머리띠로 앞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은 하죠.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는 거. 젊은 애들 안 하잖아요. 패션 아이템 언제부터 하셨죠, 형님? 아니, 해보시면. 앞머리가 길 때 이제 머리띠나 땀이 흘러내리지 않게나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패션 이템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이제 어르신들.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몇 살 때부터 썼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헤어롤은 요 근래에 쓰긴 해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다운돼가지고 헤어롤을 좀 쓰긴 하는데, 확실히 머리를 원래는 잘 안 만졌어요. 모자만 쓰고 다녔고, 머리를 만지는 게 사실상 되게 귀찮잖아요. 여성분들도 되게 힘들겠지만은, 남자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만져야 되는 이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데, 이런 아이템 부분, 머리를 만지고 막 하는 부분이 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위생상에 종사하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맞죠. 마시는 분들도 이런 걸 쓰시잖아요. 그럼 이 사연은 약간 좀 위생과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좀 있지만, 우리 무스 씨의 망한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머리망입니다. 제 동생이 간호실습을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 맞아. 간호실습 갈 때 많이 쓰지. 동생은 어려서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어려서 소꿉놀이를 할 때면 의사는 제가, 그리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간호사 역할은 동생의 몫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어찌나 찰지게 연기를 하던지 엄마는 그런 제 동생을 보며 우리 리아는 정말 간호사 되겠네 하셨을 정도였죠. 그리고 정말로 제 동생은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동생의 꿈을 응원해주던 저희 부모님께선 사실 제 동생이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매우 반대하셨어요. 사회 문제로 하도 태움에 대해 많이 나와서요. 저와는 달리 조용하고 공부밖에 몰랐던 동생이 많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생의 평생 꿈이었고 합격했던 날 기뻐서 방방 뛰는 동생의 모습에 부모님도 결국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전 동생이 잘 해낼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 동안 동생은 힘든 내색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열심히 외웠고요. 저희 가족은 동생의 연습 상대를 해주느라 주사바늘이 무섭지 않을 지경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덧 동생은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A병원의 내과 병동이었어요. 엄마는 수술 환자가 많아 힘들 텐데 어쩌냐 하시며 출근 전부터 걱정이 많으셨지만 동생은 벌써 간호사가 된 것처럼 좋아했어요. 하지만 업무가 확실히 힘든지 한 며칠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확실히 현장은 살 얼음판이었다고 합니다. 선배 간호사분들 모두 친절하신 편이긴 했지만 누구 하나가 실수를 하면 그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도 내내 긴장을 하고 다니느라 음식도 잘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던 하루는 동생이 피곤이 쌓인 탓에 너무 깊이 잠들었던 것인지 늦잠을 자고 말았나 봐요. 저희 가족은 모두 직업이 있어 아침부터 집이 텅 비었거든요. 혼자서도 늘 잘하는 동생이었기에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동생이 지각이었습니다. 아마 동생도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허겁지겁 일어난 동생은 정말 겨우 세수만 하고 나갔대요. 다행히 많이 늦지는 않았지만 실습생이 지각이라니 당연히 그날 하루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 당시 동생을 좀 많이 혼내던 간호사 선배가 있었어요. 실습생한테도 본원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해서 혼내는 경우가 있나요? 제 동생은 거의 매일 이 간호사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꾸중을 듣곤 했어요. 그래도 일은 적성에 맞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꾸지람을 다 들었대요. 분명 지각은 본인의 잘못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지독하게 쫓아다니며 뭐라 하더래요. 사사건건 시비였던 것 같습니다. 데스크 위에 잠시 올려둔 볼펜 위치로도 혼났다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결국 참다 못한 동생은 탈의실에서 울음이 터진 모양이에요. 동기들이 속상한 제 동생을 열심히 달래주었지만 서러움이 어쩐지 가시질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같이 또 혼날까봐 동기들을 내보낸 동생은 혼자서 차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중이었대요.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다시 데스크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탈의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요. 하지만 실습병원의 간호사복을 입고 있어 동생은 다른 파트 선생님이 잠시 뭘 가지러 왔나? 생각했답니다. 다른 파트 탈의실보다 동생네 탈의실이 넓어 비품을 두던 팬트리가 있었다고 해요. 모르는 얼굴이지만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말을 걸더래요. 예, 너 그러고 나가면 혼나겠다. 네? 저요? 동생은 혹시 자신이 어느 부분 실수한 곳이 있나 싶어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잘못된 부분이 보이질 않았대요. 그런 동생을 가만히 보던 그 사람이 살포시 웃더니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더랍니다. 동생이 황급히 머리를 만져보자 오늘 너무 급해 머리망을 두고 나와 대충 돌돌 묶은 머리가 만져졌대요. 아, 오늘 지각해서 급히 나오느라 이미 아까 혼나서 괜찮아요. 괜히 트집 잡히면 또 혼나. 자, 내 거 빌려줄게. 오늘은 이거 써. 난 어차피 이제 퇴근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망을 동생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여느 머리망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동생의 것보다 조금 무게감이 느껴졌대요. 리본이 내 것보다 큰가? 생각하며 동생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더 혼나면 정말 멘탈이 나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동생이 거절하지 못하고 받자 다시 머리망을 가져갔던 이름도 모르던 그 분이 직접 동생의 머리핀을 꼽고 머리를 가지런히 넣어 단정하게 묶어줬다고 합니다. 됐다. 예쁘네. 가봐. 어딘지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행동은 매우 자상해 동생은 오늘 쌓였던 서러운 마음이 좀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크게 인사를 하고 탈의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행히 더 이상 혼나지 않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머리망을 돌려주려고 해도 어디서도 그날 봤던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다른 조 사람도 아니었고요. 생각해보니 그날 어떻게 그 시간에 퇴근이 가능했지? 싶었다고 합니다. 주인 못 찾은 머리망을 탈의실에 두고 다닌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동생의 머리망 핀이 고장나 고정이 되지 않더래요. 머리숱이 워낙 많아 핀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벌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주인 잃은 그 머리망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사람이 착용해줘서 잘 몰랐는데 좀 망의 촉감이 달랐다고 해요. 좀 뻣뻣하다고 해야 하나? 오히려 부드럽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기분 따질 시간이 없었대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데스크로 나가 로테이션을 해야 했죠. 아침엔 밤사이 환자들의 정보를 넘겨받느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점심시간 때부터였습니다. 동기들과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이동하는데 자꾸 누가 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래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아프게 아주 몇 가닥씩요. 아야, 아프니까 장난치지 마. 참다 못한 동생이 짜증은 나지만 최대한 장난치는 목소리로 하지 말라며 뒤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 뒤에는 아무도 없던 거예요. 뭐야? 왜 그래?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어? 아니, 분명 누가 내 머리카락 잡아당겼는데. 그 핀에 머리카락 걸린 거 아니야? 머리 다시 묶어봐. 그런가? 머리를 몇 번이고 다시 묶어보았지만 누군가 기분 나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나중엔 두통이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서 씻고 나온 동생이 자꾸 뒤통수를 꾹꾹 누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꼭 피부가 뜯겨나간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보자며 동생의 머리카락을 들춰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두피가 온통 빨갛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저는 동생의 두피에 연고를 발라주고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머리숱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수구가 동생의 까만 머리카락으로 온통 뒤덮여 있더라고요. 제가 놀랄 정도로요. 동생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냥 오늘따라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네? 두피가 아파서 그런가? 하는 생각 정도였대요. 이렇게 하수구를 막을 정도로 많이 빠졌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전 동생이 실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동생의 끙끙 앓는 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저희는 한 방에서 트윈 침대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히 일어나 동생 침대로 다가가자 동생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양손을 꽉 잡아쥐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잘 때 잘 뒤척이지도 않는 애가 이러니 제가 다 무섭더라고요. 저는 동생의 손목을 잡아쥐고 흔들며 동생을 깨웠습니다. 어찌나 아기 힘이 센지 머리카락을 쥐고 있는 힘이 엄청났어요. 리아야, 야 한리야, 일어나봐. 야야, 아니 왜 이렇게 손 힘이 세?
그런데 제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머리카락을 움켜쥔 동생이 손을 떼는 것을 포기하고 뺨과 가슴 위를 두드리며 깨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쥔 머리카락보다 더 아픈 통증이 필요할 것 같아 더 세게 동생을 때려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식한 방법이 통하긴 한 건지 동생의 몸이 점점 안정되는 것 같더니 손에 힘이 빠지고 이내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깨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색색거리며 자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잠든 동생을 더는 깨울 수가 없어 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실습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표출된다 싶었어요, 그때는. 다음날 아침, 동생은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프고 찌릿해서 힘들다는 말에 저는 간밤에 제가 보았던 것을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아무런 꿈조차 꾸지 않았대요. 그런데 동생의 이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몇 가닥씩 쥐고 뽑기 시작했어요. 집에 동생의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나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동생의 머리통에는 곳곳에 땜빵이 생기고 말았죠. 언니, 누가 자꾸 내 머리카락 잡아당겨서 미칠 것 같아. 동생은 자꾸만 누군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는데 제 눈에는 동생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동생에게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 같으니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동생은 당연히 펄펄 뛰었어요. 정신과 진료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본 것은 동생의 자해에 가까운 행동밖에 없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며 옷만 겨우 갈아입고 집에 택시를 타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머리망도 그대로 하고 신발도 간호 신발을 신고 돌아왔더라고요. 집에 있던 몸살 감기약을 먹은 후 동생은 그대로 까무룩 잠들었습니다. 씻지 않고는 절대 침대에 앉지도 않던 애가 얼마나 아프길래 저러나 싶어 저도 까치발로 다니며 최대한 동생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옆으로 누워 웅크려 자던 동생이 끙끙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 침대 책상 위에서 핸드폰을 하다 그 소리에 동생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제 눈에 동생이 불편하게 아직도 머리망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가장 먼저 띄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불편해 보여 머리망을 풀어주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망을 풀어주는 순간 동생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순간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머리망이 머리카락을 당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순간 손에 드는 머리망의 촉감이 영 이상하더군요. 보통 머리망은 잘 늘어나게 되어 있어 부드러운 편인데 동생의 것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군데군데 까칠한 촉감이 있었습니다. 전 머리망의 천을 일일이 만져보며 가까이 관찰해 보았어요. 그러고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느다랗게 꼬여진 검은 머리카락이 머리 망천 사이에 군데군데 엮여 있었어요. 순간 얼마 전 누군가 머리망을 줬다는 동생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전 동생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동생은 머리가 아픈지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제게 짜증을 냈어요. 아, 왜? 이거 준 사람 아직도 못 찾았어? 아, 머리망. 그 사이 퇴사했나? 안 보여.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아픈 사람 깨운 거야, 지금? 야, 이거 좀 봐. 이거 머리카락 아니니?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거기 왜 있어? 뭐야? 머리카락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얼마나 교묘하게 천 사이사이에 엮여놨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죠. 동생과 전 기분이 너무 나빠 머리망을 쓰레기통에 넣고 바로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왔습니다. 진짜 별일을 다 겪는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동생의 이상한 행동도 두통도 사라졌어요. 땜빵이 났던 동생의 머리두피에서는 새롭게 모발이 자라나 삐죽삐죽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말로는 뒤에서 누가 자꾸 장난치듯 머리를 잡아당기는 느낌도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실습을 끝마치기 며칠 전 동생이 겪은 후일담입니다. 그 병원을 아주 오래 다닌 병동 보조 어르신이 한 분 계셨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약이나 혈액 등을 각 필요한 부서로 옮겨준 일이었나 봐요. 동생도 오며 가며 자주 보는 얼굴이라 친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병원 안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쩌다 머리망 얘기가 나왔대요. 동생은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선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도 꽤 화가 났고요. 그런데 어쩌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어르신이 동생의 등을 툭툭 치며 아이고야 이제 괴했나 하시더래요. 기가 많이 허약한갑네. 네 머리는 안 아프드나? 아니요, 저 뒤통수에 땜빵 엄청 생겼어요. 누가 맨날 머리도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거 진짜 잡아당기는 기다. 머리망 준 그가 신아 이 병원에 터잡은 귀신이다, 귀신. 네?
아니 무슨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 가시나 때문에 기절한 실습생이 한둘이 아니다. 어떤 아는 침대 머리맡에서 그 가시나가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카락 뽑는 걸 봐서 병원 관뒀다 않카나. 동생을 놀리려고 하신 말씀인지 사실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귀신의 형태나 실체를 본 것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는 했지만 어쩐지 계속 찜찜함이 남는다더군요. 아무튼 그 머리망을 버린 후로는 아무렇지 않았고 실습도 잘 끝났으니까요. 이 병원에서 죽은 간호사도 없는데 왜 자꾸 나타나 착한 아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참말로. 어르신의 혼잣말을 생각해보면 동생은 그저 몰래 들어온 외부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병원 출입 시스템상 불가능한 얘기기는 하지만요. 지문 출입증이나 탈의실 도어록 비번 같은 걸 다 뚫긴 사실상 어려우니까요. 지금 동생은 눈 감고도 핏줄을 찾아 바늘을 찌르는 숙련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을 하였지만 이렇게 이상한 경험은 실습생 때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머리망의 머리카락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제 동생을 놀리기 위해 누가 인조 머리카락을 그렇게까지 정성스레 엮어 만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저도 너무 의아한 경험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귀신이었다면요. 그 물건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물건 자체는 존재했었던 거.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갖춰줬다는 게. 전 그 동네에 약간 좀 덜 떨어진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 원래 그런 각 동네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직업을 너무 선망하다 보니까 그런 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척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다 아는 거야. 그 너무 선망하다 보면 지가 이제 간호사인 줄 알고 와가지고. 맞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죠. 너 그러고 다니면 혼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규칙도 알고 막 다 아는 거지. 그래갖고 머리망을 줬는데 그 머리망을 사실은 본인이 너무 선망하다 보니 저주. 아니 저주는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거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옷도 훔쳐있고. 옷은 뭐 그 집에 있겠죠. 보통 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죠. 맞아요. 당신처럼. 동생의 자해와 머리카락 망에 대한 머리망에 대한 관련은 있는 걸까요?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망이 그 이전에 피부병 같은 게 있었던 분의 머리망을 쓰면 그런 게 좀 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아니면 쇠독? 아, 은으로 쓰셨어야 되는데. 그죠. 쇠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쇠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찾는데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쇠였으면 쇠독 스탱이- 올라서. 네, 쇠독 올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되게 심각하면 이 고름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엄청 간지럽고. 근데 긁지는 않았네. 근데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봐서는 약간 이것도 의심해볼 만합니다. 마왕 형님이 말씀한 것처럼 피부병, 이가 붙은 거야. 이. 누군가 쓰던 거였으니까. 그치, 이. 그게 막 네. 두피를 막 파고 들어가. 피를 쪽쪽쪽 먹고 막.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네. 머리 뽑고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 머리망에 관련된 자해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귀신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죠. 일단은 현실적으로 대답은 먼저 하지만 사실 이런 물건에 네. 저주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강력한 생각, 간절함이 저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연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언니분의 그 센스, 머리망이 문제일 것 같다라고 해서 당장 버렸던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제보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